안녕하세요. 위암 1188. 오늘은 씹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 경험과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씹어라, 많이들 씹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도 100번 이상 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9절이 보면 거기에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가를 보시고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도 보면 어떤 분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과연 내 말을 듣고 이거를 정말 행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분이 뭐 듣고 그냥 지나칠 그런 분이라면 굳이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줄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에 대해서 우선 얘기하면 그 왕건 우리 고려 시조인 왕건이 그 부인이 나중에 됐던 그 장하 왕후와 사이에 있었던 일에서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화가 정해지는 두 가지 설화가 전해지는데 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유명한 나무잎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금송 뭐 금송이면 요즘은 아마 전라도 나주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지나가던 왕건이 왕사천에서 갈증이 나서 이제 우물에 있는 아가씨에게 물을 마셔 좀 마셔 얻어 마시고자 청했는데 그 아가씨가 물을 담은 그 한바 바가지에 버드나무 잎을 이렇게 띄워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왕건이 참 희한해서 왜 나무 잎을 띄웠냐 이렇게 물으니까 묵의 목이 마르다고 물을 급히 마시면 체하는 법이다. 물도 체한다. 그러면서 이 아가씨의 현명함에 그 감탄한 왕건이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청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왕건이 뭐 왕후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물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은 그는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물도 좋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증류수를 마시는데 증류수가 되게 원래는 그 pH가 6 이상을 뭐 마셔야 되는데 증류수가 원래 pH가 7인데 이거를 증류수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금방 마시는 것이 아니고 통속에 담아 놓고 또 이렇게 마시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공기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공기하고 노출이 되면은 아마 6에서 6.5 정도로 하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증류수는 깨끗한 물이니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약간 미지근한 16도 정도에서 우리 체온 사이, 그 사이의 온도가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 좋다고 하는 그런 물은 약 알칼리성에 가까운 pH 7.5 정도가 되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요수는 뭐 7이고 6.5에서 7이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괜찮은 거에 속합니다. 그리고 물은 하루에 1.5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다.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체내 흡수율을 높이려면 한 번에 200리터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 200ml가 뭐냐면 한 컵을 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식사법에서도 말씀하지만은 씹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물도 씹어서 마셔라. 아까 뭐 왕건 얘기도 했지만은 그냥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이 아니고 물도 한 입 씹어놓고 뭐 몇 번을 씹는지 물에 대해서는 뭐 몇 번 씹으라는 말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씹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입에 집어넣고 한 100번 정도 이렇게 천천히 씹은 다음에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은 적어도 100번 이상 이제 씹고 넘겨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한 300번 정도 씹는데 어떤 분은 그 물을 뭐 하루에 뭐 2리터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랍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물을 안 마셔도 우리가 이 씹는 훈련을 통해서 그 200번씩, 뭐 100번 이상씩 이렇게 씹다 보면은 우리 오장육부라고 하죠. 오장육부에서 그 각각의 그 체액이 남으로 인해서 아, 물이 충분히 그 수분이 커버되기 때문에 아, 문제가 없다. 따로 이렇게 많이 마실 필요가 없다. 뭐 조금은 마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뭐 2리터씩 그냥 컵에다 따라 놓고 이거 마셔야 된다. 오늘 마셔야 될 무슨 물량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센서블합니다. 맞습니다. 오장육부라는 게 되게 오장제가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오장에 심포라는 게 있습니다. 심포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통 육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뭐 어떤 그렇게 해서 오장육부라고 그러는데 육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보니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육부는 대장, 소장, 위장, 담낭, 방관, 삼초를 말합니다. 삼초. 그래서 이제 삼초도 해부학상 기관이 아닌 삼초는 제외하고는 오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장 오부라고 하기도 하고 오장 육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어,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오장 육부는 음행 사상인데 황제내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리 씹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은 뭐냐면 우리 한국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인데 빨리빨리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아마도 이게 이방인 같고 그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까지 하면 좀 외람되긴 하지만은 그 소돔성에 있던 그 롯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로운 거죠. 소돔성에 살았던 롯이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생식도 저는 이 죽인데 우리 죽은 뭐 환자식이라고 그랬고 그냥 뭐 둘둘 해서 마시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마시면 효과가 뭐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주 100% 효과가 있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이 합니다. 저도 그 생식을 이제 300번 이상 씻기 때문에 되게 한 종지 먹는데 한 40분, 빨리 먹으면 이제 30분이지만 한 40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막상 이제 우리가 뭐 위를 절제하든가 여러 가지 수술한 다음에 환자들이 이제 산속에 들어가거나 또 동일한 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함께 그룹에 합류해서 생활하는 걸 보면 참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식을 먹는 방법을 소개하면 저는 이제 아침과 저녁을 생식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이제 야채식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저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왓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좋다. 우리가 몸에 무엇이 좋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how to eat, how to drink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걸 먹느냐, 어떻게 마시느냐는 방법론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간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 황송주 생식이 40g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20g인데 그 한 포 한 포를 이제 그 종지에 넣고 6개의 테이블 스푼. 그 한 테이블 스푼이 15ml인데 섞어서 이제 우리 시멘트 발라보셨죠? 벽돌에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바르는데 시멘트 바르는 식으로 이제 반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게 4스푼이 나옵니다. 4스푼. 우리가 4스푼, 그러니까 스푼에 하면 4스푼이 나오는데 한 스푼당 되게 300번. 300번을 이제 씹은 후 삼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한 스푼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먹는 것이 한 10가지 종류의 그뭐 비타민이니 무슨 뭐 인민후드니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털어놓고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넣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전에가 아내가 좀 아팠을 때 이제 현미밥을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은 누룽지로 대신했지만은 현미밥은 100번 이상 씹어라. 또 현미쌀 8시간 불린 거는 200% 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황성수 박사님 얘기도 있죠. 그다음에 환자식.
우리 환자가 되면은 주로 죽을 많이 먹는데 뭐 죽이나 뭐 우리가 지금 내가 말씀드린 생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100번 이상 씹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제 훈련이 돼서 300번을 씹습니다. 300번을 씹는데 씹을 때 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숟가락에 100번을 집어넣고 이게 내가 300번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왼손으로는 이제 10번씩 뭐 우리가 뭐 보면은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뭐 오징어 게임에 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무궁화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입에 넣습니다. 음, 씹습니다. 10번 씹었으니까 이제 하나 꽂고요. 이렇게 하나 꽂고 두 번째 또 두 번 꽂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이 되면 이것도 하나 꽂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피고 또 100번 씹고 또 하나 넣고 또 이렇게 해서 100번 씹고 또 하나 넣고 그럼 300번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300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남아 있어요. 이게 그러면 뭐 비타민이나 이런 봉지로 된 홍성주 생식에는 나오는 그 암 환자를 위한 그거는 또 뭐 영양소가 한 10가지 되니까 한 뭐 한 포나 두 포를 입에 이렇게 털어 넣습니다. 털어 넣고서 나머지 분량을 갖고 이제 씹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점심에는 이제 야채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야채식은 이제 우리 아내 고생을 많이 하는데 10가지에서 12가지 정도를 저 줍니다. 그래서 뭐 미역귀, 깻잎, 상추, 아보카도, 키위, 토마토, 호박 찐 거, 뭐 피망, 작은 방울도나 양배추가 있죠. 새끼 양배추인데 그 영어 이름은 브루스 스프라우스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아스파라가스가 있죠. 그다음에 고구마가 또 항암식품으로 좋다 그럽니다. 그런 걸 이제 쓸어서 먹을 만큼 주는 거죠. 먹을 만큼 주고 그렇게 해서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마도 우리가 이제 현미로 만든 누룽지밥이 있습니다. 이 누룽지밥 만들려고 아내가 익숙하게 될 때까지 손을 그 프라이팬에 많이 뒤었습니다. 저희 집 프라이팬이 특수한 후레 프라이팬인데 독일제 뭐 그런 좀 비싼 게 좀 있어요. 거기다 하는데 80% 정도 태우거든요. 80% 태워가지고 그 태운 것을 이제 누룽지밥을 만들고 아주 또 하다 보면 또 완전히 탄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누룽지 차, 현미 누룽지 차가 되어서 커피 대신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커피 먹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그냥 뭐 그거 한 잔 먹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반찬은 뭐 김치 요즘 크게 먹는 게 아니라 짜게 먹으면 안 되니까 잘게 썰어서 우리 어떤 식당 가니까 한국 식당 가니까 잘게 썰어서 주더라고요. 무슨 작은 깍두기처럼 그런 거 몇 개 집어 먹고 입맛이 또 없으니까 제가 또 매운 걸 못 먹게 됐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우엉조림이라 제가 우엉을 좋아하니까 우엉조림 그다음에 마늘종 요즘 뭐 시즌별로 이제 마늘종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김 구워서 이렇게. 그 대신 이제 양념된 김은 안 먹습니다. 양념된 건 산화돼서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냥 있는 김 중에서 맛있는 거 있으니까 그냥 고서 양념 없이 돼 있는 김을 먹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시는 게 또 있는데 이제 식사가 세 끼가 있잖아요. 세 끼가 있고 그 사이사이 한 시간씩 적어도 한 시간 이상 간격을 둬가지고는 홍당무 주스를 마십니다. 이 홍당무 주스는 그 거순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암을 치료하는 그런 것을 쓰는 연구기관이 있고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암을 그걸 치료하다 보니까 물론 100%나 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하고의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병원은 암 환자를 수술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제가 뭐 의사들을 뭐 책망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제 병원도 영업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무리하게 뭐 수술 안 해도 되는 걸 수술한다든지 뭐 그런 무리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연언요법으로 그런 수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병에 걸린 건 대부분 식습관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그 홍당무 주스로 이제 물론 딴 것도 먹겠죠. 근데 홍당무 주스를 이제 하루에 뭐 8잔이나 뭐 7잔, 8잔을 마신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걸 거순요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병원협회는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정치권에 많은 로비를 해서
그거를 이제 금지시켜서 할 수 없이 지금 멕시코에가 티juana인가요? 뭐 그쪽으로 지금 이전해서 미국 기관인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인데 그렇게 거기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주소기들이 있습니다. 거순 주소기도 있는데 요즘은 그 뭐죠? 거순 주소기가 아니고 피오 주소기 저는 그걸 쓰는데 요즘 많이 싸졌나 봐요. 2천 세금까지 하면 2,500불 정도인데 저는 거의 4,000불에 샀는데 좀 더 전 좋은 거 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취침에 대한 건데 그 우리가 뭐 많이 알죠.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되게 밤 10시부터 나온답니다. 밤 10시부터 2시까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꼭 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시에는 꼭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운동이 중요한데 보니까 저는 이제 살고 있는 거주지가 이제 미국 중부에 있는 캔서스 시티이다 보니까 여기는 미주리주인데 일기가 굉장히 불순해요. 일기가 나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국하고 위도가 같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아주 좋은 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안 좋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있어서 좋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수 있으니까 뭐 비도 오고 또 추울 때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걷는다는 것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추울 때는 못 나가잖아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나가면 안 되거든요. 추울 때는. 그래서 저로서는 트레드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트레드밀에서 걷는데 살살 걷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당이 좀 넓고 호숫가 옆에 살기 때문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나무가지가 뭐 바람 불면 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 마당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운동이 저한테 나이에는 맞는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찾다 보니까 요즘에 독일에서 뭐 여기 영상 나왔지만 뛰는 것도 아니고 뭐 걷는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뭐 슬로우 조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깅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느린 슬로우 조깅. 우리로 말하면 거북이 걸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나이 드신 분은 자기 체격에 맞게 그렇게 하면 좋다고 싶고요. 그다음에 건강 검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한국은 참 친절하게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라. 그리고 국가에서 돈을 대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2년 전에 2024년에 제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고 하면은 국가 여기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지만 그걸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동네 가서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진행위암이라는 걸 이제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 가서 다시 전문의 만나고 해서 위암이 내가 생기다. 뭐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다 잡고 이러고 있다가 내가 거기서 뭐 6개월 동안 저 어디 있어야 되는데 항암 치료하고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있을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의사니까 또 상의하고 그래서 이제 LA로 와서 하자 그래서 아들이 위암이니까 위암 전문의를 찾더니 LA는 그 대장암 전문의는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위암 환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하고 오세요. 아니면 뭐 전절제를 하고 오세요.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는 뭐 또 제가 또 저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던 선교사님이 또 좋은 분을 소개해줘서 그분하고 또 대화하는 그분이 뭐 선교사님인데 대화하는 가운데 그냥 나는 뭐 지금 나이 살 만큼 살았고 제가 75세거든요. 우리 시편 90편에 모세 형님이 쓰신 그 시편 보면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내서 이건 뭐 그것도 뭐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또 암에 대한 거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정보들을 많이 서치하다 보니까 암 수술 나이 들어서 암 수술하는 거는 암 수술해서 5년 사는 거나 고생하다 죽는 거고 수술 안 하고 같이 암하고 같이 살면서 암이 뭐 나이가 들면 암도 천천히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뭐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같이 친구처럼 살다가 하라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같이 살다가 그냥 같이 살다가 가자 편하게 괜히 뭐 그리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고통이 심해지면 그때 그냥 그 저 진통제 있잖아요. 뭐 진통제가 아편이겠죠. 뭐 아편 종류겠죠.
그거 드릴 테니까 그거 먹고 그냥 살다가 가시라고. 어차피 한번 가는 건데 뭐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건데 어차피나 80에 가나 뭐 90에 가나 100세에 가나 가는 건 똑같은 거고. 가면 좋은 곳인데 뭐 그렇게 안 가고 오래 살라고 버둥거릴 필요가 뭐 있냐. 이제 그렇잖아요. 막상 그래도 우리는 뭐 죽게 되면 안 죽으려고 버둥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는 나도 안 한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잘 살았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황성주 박사님, 제가 황성주 박사님 소속단체 국제사랑의봉사단 선교사니까 또 거기서 또 위행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일엄생식 그것도 가입해가지고 또 이제 멤버십을 하다 보니까 또 싸게도 사요. 어떤 땐 세일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좀 원래 하루 한 끼 먹는데 제가 생식 그거 먹고 뭐 한 10가지 먹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그냥 원가로 세금 빼고 생각하면 한 끼에 37불을 먹더라고요. 37불. 큰 돈이 작은 돈 아니죠. 그래서 내가 나는 매일 외식하는 사람이다. 성경에는 외식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외식하다 보면 미국에서 한번 나가서 밖에 나가서 먹으면 뭐 그거 하고 또 팁 줘야죠. 팁 줘야죠. 뭐 그냥 강제로 뭐 20% 어떤 때 30%까지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30불, 37불 해요. 근데 뭐 30불 되는데 내가 또 세일 때 사는 물건이 있으면 뭐 한 30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 두 끼는 외식하는 아주 고급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팀 하나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우인균 목사인데 이렇게 어쨌든 제가 수술 안 하고 와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또 저는 지금 회복된 걸 믿습니다. 이번에 또 2025년 제가 6월 달에 한국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운전면허증 나중에 뭐 안 하더라도 나 이제 건강검진 80 넘으면 하지 말라는 사람 많아서 나 75세지만 나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그 대신 내가 다시 로마서 우리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 먹는 대로 먹지 않고 그렇게 잘 우리가 하나님 먹으라는 거 우리 창세기 1장 29절과 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 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먹고 살 그런 식량에 대한 것이 있는데 처음과 끝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복 받는 거고요. 안 지키면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키고 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물론 지나온 세월 생각하니까 제일 많이 먹은 게 우리 직장 생활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할 때는 짜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밀가루가 제일 나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끔 생각나죠. 밀가루도 생각나고 제가 좋아하던 순대도 생각나는데 그런 거 끊고 그냥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살라고 그럽니다. 와이프가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그러나 이제 한국 가면 근데 순대도 한번 사 먹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추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환우들 용기 잃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내 나쁜 습관을 끊지 않으면 우리 담배나 술을 끊는 것처럼 우리 나쁜 식습관을 끊지 않으면요. 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도 뭐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뭐 그러다 또 치매 걸리고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음식 좋은 거 먹으면 그런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잠자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